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에서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질권은요, 뭐하고다? 질권, 유치권과 저당권이요. 근데 이 질권과 저당권은 우리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치권을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법정은 이런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약정, 법정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치권을 보면요. 유치권은 뭐냐면 첫 번째가 유치권은요. 타인이에요. 타인이에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해요. 적법하게 점유했어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예요. 변제기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이것을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요 우리가 지역권이란 건 뭐다, 지상권이란 건 뭐다, 전세권이란 건 뭐다 하는 것을 법조문을 읽으면 금방 다 이해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유치권을 설명할 때 유치권은 크게 두 가지로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타인이니까 자기 것은 안 돼요. 여러분 타인은 누굴 얘기하죠? 누가 타인이죠? 나 빼고 다 타인이에요. 나 빼고. 알겠죠? 유치권자 빼고 다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인은 채무자 소유도 되고 채무자 소유 또는요 누구도 안 된다? 제3자 소유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채무자 소유, 제3자 소유. 내 것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물건이죠. 물건은 뭐죠? 동산하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죠. 이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유가증권은요. 뭐를 하지 않아도 돼요? 배설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서한다고 하죠. 이서하는 것을 뒤에 다니고 그걸 배설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뭐다? 법정 담보물권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들 지금부터 나와요. 법정이죠. 법정이니까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저당권이 빠른지 지상권이 빠른지 지역권이 빠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법정이니까 유치권에는 뭐가 없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우선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또 이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은요 뭐가 없냐면 나중에 뭐냐면 물상 대의성이 없는 그것은 이제 점유에서 보는 것이고요. 또 이 법정 담보물권은 첫 번째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여기 말소 언제 나요? 경매시 언제나 인수주의가 돼요. 인수주의 이렇게 언제나 인수주의. 그건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치권은요.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멸한다는 것은 등기부에서 말소를 한다 이 말인데요.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소가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그 집에 있는 유치권은 무조건 살아남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종료 후에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요. 비용을 지출하죠. 비용. 이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유치권이 안 돼요.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용은요. 유치권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람한테 발생하는 것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뭘 해주기로 했는데요. 임대인이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채무 불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죠. 임대인 사람한테 발생했죠. 그런 것은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그래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권리금이요. 권리금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증금도 안 돼요. 이런 권리금이나 보증금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권리금은 영업상의 권리잖아요. 알겠죠?
그냥 권리에 대한 것이죠. 권리금은.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보증금은요,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임대인한테요.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건으로부터 그 물건을 뭐 수선했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권리금 안 되고요. 또 뭐가 안 돼요? 매매대금이요. 매매대금도 안 되는 거예요. 매매대금은 그것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죠. 수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유치권이 안 되는 거 뭐라고?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세 가지는 무조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정확하게 암기하고요. 변제기죠. 변제기니까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요. 유치권을 배제하기라는 특약. 이 특약은 원래 이러면 물권은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요. 다른 합의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유치권은요. 유치권을 배제하기라는 특약은 유효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유치권이 소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여기요. 만약에 내가 이 자동차를요. 수리를 했어요. 2월 1일 날이요. 자동차를 수리를 했는데 2월 1일 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맡긴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냐? 나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돈 주면 안 될까요? 수리비 100만 원? 다음 달에 3월 1일 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요. 이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변제기는 언제예요? 3월 1일이죠. 그럼 오늘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는 수리업자가요.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없다 이 말이죠. 돈 갚을 날짜에 돈을 안 줘야 유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오늘 수리했어요. 오늘 찾아가 그랬어. 그래서 오늘까지 수리해달래. 수리했어요. 수리가 끝나면 돈 받을 수 있죠. 그런데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나 당신 돈 가져올 때까지 이 자동차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이런 우리가 세탁소죠. 세탁소 가서 다림질 맡기잖아요. 저는 이제 세탁소에다 이렇게 다림질 잘 맡기거든요. 맡기면 어떻게 돼요? 세탁소에서 다림질 하면은 요즘 카드를 잘 안 받아. 3,000원 막 5,000원 막 이러니까. 그러면요. 세탁소 가다가 보면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가 좀 그렇잖아요. 가지고 다니고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어디든지 가가지고요. 근데 크게 문제 안 되는 게 요즘 편의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편의점. 그런데 갔어요. 인출하면 되잖아요. 현금 ATM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냥 가면 아무리 자주 간 집도 그냥 가면 아무튼 안 줘. 알죠? 그게 뭐예요? 세탁소 옷 다렸죠. 옷이 뭐죠? 물건이죠. 물건부터 옷을 다려가지고 3,000원이 나왔죠. 그 3,000원을 줄 때까지 이러면서 세탁물을 나한테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요. 현금을 찾아가지고 3,000원을 갖다 줘야지 준단 말이죠. 그걸 뭐다 유치권인데 가끔요. 이제 친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아, 내가 다음 주에 갔다 오면 안 돼요? 어차피 또 가져오니까 매일이요. 다음 주에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일주일간 갚을 날짜가 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일주일까지는 뭐죠? 돈을 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은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라 한다?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는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변제 받을 때까지 이것을 뭐라 한다?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수리비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8만 원을 일단 갚았어요. 8만 원을. 아직 얼마 남았죠? 2만 원이요. 그러면 나는 이 물건을 줘야 되는가? 10만 원 다 2만 원 마저 다 받을 때까지 물건 전부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을 가지고 유치권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10만 원인데 8만 원 갚았죠. 그럼 5분의 4를 갚았죠. 그럼 5분의 4만 있고 나머지 그러면 유치권은 5분의 1만 있냐 이 말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다 갚아야지만이 유치권이 없어지니까 물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10만 원인데 99,999원을 갚았어요. 1원이 남았죠. 그 1원 때문에 물건 전부에 대해서 인도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요. 불가분성 유명한 판례 중 하나가 이게요, 건물이 이렇게요, 빌라가 이렇게 있거든요. 빌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1호하고요, 102호하고요, 103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101호, 102호, 103호를요, 이 사람이 창호공사, 알루미늄 사시공사를 했거든요. 그럼 알루미늄 사시공사를 해가지고 100에서 모두 3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사람 집에 이 3층이요. 3층이 한 사람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300이 나왔는데요. 100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몸은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101호만 저 가서 점유한 거예요. 내가 몸이 3개만 다 어떻게 해보겠는데 101호만 점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놈이요, 건물주 집주인이 아주 약삭 빠르게 100만 원만 딱 준 거예요. 왜요? 나머지는 점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유치권이 없으니까, 너가 101호만 했으니까, 301호만 했으니까 100만 원만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요, 200만 원 나머지 마저 달라 이 말이죠.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 수리비가 각각 100 해서 나왔지만 실제로 이것은 얼마다 다 합해서 300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하고 계약했으니까. 그러니까 101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유치권은 101호만 있는 것이 사실이죠. 101호만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은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한 것만 유치권이요. 만약에 여기 책상이 3개가 있는데요. 3개를 다 수리했는데 돈 안 준다고 하나만 점유하죠. 그럼 유치권은 거기에만 있고 나머지는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3개를 다 수리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만 원, 3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을 다 줘야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은 몇 개다? 하나다. 101호. 그런데 돈은 얼마다? 300을 다 갚아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불가분성이다.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요. 유치죠? 유치하는 건 뭐죠? 유치는 돈 다 받을 때까지 내가 그 물건을 뭘 해서? 점유해서, 점유. 인도를 뭘 한다? 거절.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한다. 이 말이죠. 돈 다 받을 때까지 점유해서 인도를 뭘 한다? 거절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이때의 점유는 직접 점유해도 되고 직접 간접 점유해도 돼요. 직접이란 건 뭐죠? 내가 바로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간접 뭐죠? 내가 공장을 세웠는데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데 나한테 또 공장을 지어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이 공장을 내가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돈 못 받는데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다? 경비용역업체 직원한테 여기 좀 지켜라. 그러면 경비용역업체가 지켜있으니까 경비용역업체 직원이 직접 점유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무슨 점유한다? 간접 점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직접 간접이 다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하라고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채무자한테 직접, 유치권자가 간접, 이것은 절대로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우리가 뭐는 다 된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안 돼.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유치권자가 간접,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정확히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해. 그래서 점유는 뭐죠? 점유는 점유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에요. 알겠죠? 점유는. 그러니까 유치권이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돼? 점유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요, 유치권자가 채무자한테 물건을 돌려줬단 말은 무슨 말이죠? 점유를 상실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성이면서 존속이에요. 내가 맨 처음에는 내가 이 물건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요, 멸실됐어. 태풍으로 멸실됐어. 그럼 내가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군가 그 물건을 훔쳐갔어. 훔쳐갔다는 말이 뭐죠? 나 지금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치권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으로 잡고 있어야 돼. 직접이든 간접이든 점유를 해야 돼. 알겠죠? 누구한테 직접 하면 안 된다? 채무자. 아주 중요하다고. 직접 하면 되고.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요, 점유를 상실하죠? 상실하면 유치권이 없어져. 유치권은 소멸을 해. 유치권을 소멸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없다? 유치권에서는 상실하면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없죠. 좀 이따 설명을 해. 이것은 다음 시간에. 물상대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말고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돼. 물상대위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소멸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죠? 우리 좀 물권적 청구할 때, 점유보호 청구할 때 얘기했잖아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 청권이 왜 없는가? 우리가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하려면 점유가 침해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침탈을 딱 당하면은 상실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이 없어지는데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 어떻게 있냐고. 유치권은 오로지 뭐를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가면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없어져 버려. 유치권이 없는데 어떻게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행사를 하냐고.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뭐밖에 없다? 점유, 보호, 청구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유치권에 관한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이론 문제가 나올 때 특히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다?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그다음에 두 번째 뭐다? 점유, 유치권, 배제, 특약. 그 다음에 뭐다? 여기 채무자가 무슨 점유? 직접 점유한 경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잘 나온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치권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한번 보냐면 봐봐요. 이렇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자동차가 이런 자동차가 하나 있고 A요. B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B하고요. 둘 다 갑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을이요. B라는 자동차를 수리해가지고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 채권이죠. 채권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B차는요. 좀 낡았고요. 이 A차는요. 대거 새 차예요. 알겠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유치를 해야 되겠죠. 유치를 할 때 이 을은 둘 다 갑일 거니까 차가요. A차를 유치할 수 있다. 1번. 2번 B차만 유치해야 된다. A차도 유치할 수 있다. 1번. B차만 유치해야 된다. 2번. 몇 번이 정답이다? 둘 다 갑일 거니까 A차를 유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왜 그러느냐? 저기 한번 봐봐.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유치권은. 물건. 그럼 여기는 어느 물건으로부터 발생했죠? B라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했죠? A라는 물건에서는 발생한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 돼.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목적물이라고 그래. 이 목적물과 채권은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결련성이란 말은 우리가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연결. 알겠죠? 결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수리하지 않는 채권, 수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건 뭐돼? 그래서 뭐라 한다? 채권과 목적물 간에는 결련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 우리가 보면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은 봐봐. 우리가요, 취득시험은 뭐라 그랬죠? 점유 플러스 뭐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치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권도 발생한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고, 채권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돼. 채권이 있고, 점유해야 돼. 이것을 유치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채권이 있고, 채권에 대해서 점유를 해야 돼. 그런데요, 채권이 2월 1일이고요, 점유는 2월 5일 날 했어. 채권이 2월 1일이고요, 점유는 2월 1일 날 했어. 채권이 2월 5일이고요, 점유는 2월 3일 날 했어. 이렇게. 다 지금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기요. 1번, 2번, 3번이에요. 알겠죠? 보통 경우는 어느 경우죠? 2월 1일 날 채권이 있고 그날 돈을 안 주면 점유하죠?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되죠? 언제? 2월 1일 이렇게. 아니 수리가 끝났는데 돈 안 주죠? 그럼 나는 차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것이죠? 자 여기요. 여기는 2월 1일이죠? 여기는 언제요? 2월 5일이죠. 2월 5일, 2월 1일, 2월 5일이죠? 됐죠? 먼저 채권이 있고 나중에 점유했죠? 그럼 언제 유치권이 있어? 언제부터? 2월 5일부터 유치권이 있어. 여기는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유치권. 여기는요, 먼저 점유했는데 채권이 나중에 발생한 거예요. 먼저 점유하고 수리가 나중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건 유치권이 있어 없어? 2월 5일 날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치권은요, 채권하고 점유하고 두 개가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유치권이에요. 봐봐요. 2월 1일이면 반드시 2월 1일 날 해야 된다. 2월 1일. 그럼 이것은 채권하고 점유 간에는 반드시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봐봐 여기요. 먼저 채권 있고 나중에 점유할 수 있고, 먼저 점유하고 여기요.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말한다. 채권과 점유 간에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말한다. 결련성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봐봐. 채권하고 물건 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결련성, 이렇게요. 자, 이제 이거 봤으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 자, 이거 봐요. 이 갑의 건물이요. 갑의 건물이 을한테요. 수리를 맡겨서 수리. 그래서 이거 수리비요.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100만 원이.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나왔는데요. 언제요? 2월 1일 날이요. 갑자기요. 5월 1일 날 경매가 됐어요. 경매. 그래서 여기 병이요. 병이 뭐가 됐다? 경락인이 됐어요. 경락인. 이렇게. 돈을 못 받는데 경매가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요. 이 을은요. 이 을은 수리했죠. 이 집을 지금 수리했죠? 수리비를 못 받는데 경매가 됐죠? 2월 1일 날 수리했으니까 2월 1일이 변제기잖아요. 그러면요. 이 을은요. 이 병한테요. 변제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 청구.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또는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유치권. 그 다음에 이 을은요. 갑한테 변제 청구할 수 있는가?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갑에서 병으로. 그 다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요. 유치권에 의해서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을이죠? 을이 갑한테 지금 수리비를 줬죠? 수리비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을은요. 어떻게 해요? 이 을은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요.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돈 갚으라고 할 수? 변제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 없느냐? 이게 뭐죠? 변제는 뭐죠? 채권이죠? 채권. 여기 수리비가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한테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만 변제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채권과 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항상 내가 말했죠. 우리가 물권법을 설명을 할 때는 등기법하고 우리 물권할 때 첫 시간에 두 개를 다 등기했죠? 그 등기하고 물권에 의하고 채권에 의만 가지고 등기하고 2시간 있던 등기하고 물권에 의 채권에 의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을 해. 알겠죠? 여기는 뭐요? 여기는 채권이요. 변제라고 하는 것은 돈 갚으라 이 말이죠? 돈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 그래서 변제 청구할 수 있고 없고 이렇게. 여기는요. 유치권이죠?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유치권? 이건 이제 문제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죠. 누구에 대해서도 물권은 알겠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권이란 말이죠. 세상 누구에게나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은요. 누구한테든지 다 주장해. 이게 중요해. 유치권은 갑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양수한테 주장할 수 있어. 근데 변제 청구는 누구한테만? 소리 맡긴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여기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뭐죠? 이 차가요. 이 차가요. 갑의 차예요. 갑. 그래서 갑이요. 갑이 소유자예요. 갑의 차인데요. 이것을요. 을이 차를요. 빌렸어. 그래서 이거 임차인이요. 렌트카 알죠? 그러다 사고가 나가지고요. 병이 수리업자. 그래서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났어요. 100만 원. 이것을 뭐란다?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이다. 이렇게. 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이 지금 이 물건이죠. 자동차. 이 자동차를 뭐란다? 이 병이 자동차를요. 뭘 해서? 점유해. 항상 유치권은 뭘 해야 돼? 점유해야 돼. 점유해서 언제까지 점유하고 있어?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죠. 그래서 변제 받을 때까지 점유해서 돈 받을 때까지 뭘 한다? 인도를 뭘 한다? 거절해. 인도를 거절해. 그걸 뭘 한다? 유치라고 그래. 다시 점유해서 변제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에게나 이 세상 왜 물건이 아까 유치권은 물건이라고 그랬죠? 세상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절해. 돈 받을 때까지.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하지만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한단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이걸 우리 뭐라 하죠? 소유자죠. 그러면 이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병한테요, 그 차 내 차니까 돌려달라. 그러면 병한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죠. 이 갑이 지금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그럼 이 병은요, 이 병은 갑한테요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갚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변제 청구 못했죠. 그런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도 거절은 유치권은 주장이 된다 이 말이죠. 알죠? 뭐는 안 되고? 변제 청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변제는 뭐죠? 채권이니까 갑이 지금 수리를 맡긴 게 아니죠. 누가 맡겼어? 을이 맡겼으니까 을한테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갑일 거여도. 수리를 맡긴 사람이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갑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임차인이고 소유자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소유자가 뭘 한다? 상당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거든요. 소멸을 청구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때의 상당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요 BMW예요. BMW에 상당한 다른 담보를 얘기하는 것이냐, 100만 원에 해당하는 다른 담보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요 지금요 BMW가 100만 원 때문에 지금 유치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유치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이요 다른 담보를 주고 이 자동차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한 것은 자동차 돌려달라 이 말이죠. 누구한테? 병한테요. 알겠죠? 이때 상당이라는 것은 BMW에 상당한 것이다. 1번. 100만 원에 상당한 것이다. 2번. 몇 번이다? 몇 번? 여러분요 BMW를 100만 원이 지금 없어가지고 유치당하고 있는데 BMW에 상당한 그러면 또 벤츠 사다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100만 원이 없는데 말이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상당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100만 원에 상당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뭐다? 이런 모닝 5년 정도 탄 거, 5년 정도 탄 거. 모닝 5년 정도 탄 거, 그거 대신 맡길 테니 자동차 달라 이 말이지. 왜요? 모닝 5년짜리도 뭐죠? 부동산, 뭐죠? 중고시장 가면은 한 500 이상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0만 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 내가 우리 와이프 거 모닝 5년 됐는데 그거 대신 맡길 테니 내 벤츠 돌려달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계속 돈을 안 줘.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한다?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 이때 채무자는 소유자, 이 사람이 임차인 채무자죠. 맡겼으니까. 근데 이때 채무자, 법정으로는 채무자인데 소유자고 채무자가 다르면은 이때는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를 얘기한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뭘 할 수 있냐? 대여할 수 있어. 대여, 담보 제공,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담보 제공, 대여,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어. 사용. 여기 이 사용하고 봐봐. 여기요 채무자의 동의 없이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이란 말하고 이건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산 갈 때 이 차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존을 위한 사용은 뭐죠? 자동차를 계속 그냥 세워놓으면 안 되죠. 알겠죠? 한 번씩 운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운전해가지고 동네 한 바퀴 뺑 돌아주고 다시 세워놔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잖아요. 지금 이런 겨울에 어쩔 때는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외국 나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왔거든요. 한 번도 시동을 않고 세워놓고 왔단 말이죠. 갔다 와가지고 시동을 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배터리가 나갔네 가지고 와가지고 레카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조금 차가 무리가 약간 갈 수 있다. 왜냐면 그때는 차가 렉스턴이어가지고 뭐죠 디젤 기름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지금 엔진을 더 잘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겨울이 돼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한동안 계속 겨울 동안 안 썼더니 밖에다 차를 세워놨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왜 세워놨냐면 카센터에다가 수리 맡겨놓고 외국 나갔다 와가지고 못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한 2달 있다가 갔더니 시동 켰는데 시동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얘기했죠. 아니 그러면 시동이 한 번도 안 켰어요. 그러니까 아니 금방 찾아갈 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럼 사실 그 카센터도 잘못한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동이라도 켜줬으면 이런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만약에 시동을 켰는데 엔진이 만약 부서졌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카센터도 잘못 있는 거예요. 왜냐? 유치권을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남의 물건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차를 그냥 2달 동안 방치하고 한 번도 시동을 켠 적이 없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뭐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이런 말이죠. 이 보존을 위한 사용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사용은 동의가 있어야 돼. 내가 부산을 갔다 오고 싶다, 이 말이죠. 동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여가 뭐죠? 대여가 렌트카. 하도 돈 100만 안 주니까 뭐죠? 병이 가반 대기하는 거죠. 나 이 차 렌트카 줘가지고 그럼 나 여기서 돈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요, 대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렌트비가 나오죠? 렌트비가요, 하루에 10만 원씩 나온다, 이 말이야. 10만 원? 10만 원씩 나온다? 이걸 뭐란다? 이걸 과실이라고 하죠. 과실. 과실이라고 하죠? 이 렌트비를요, 뭐란다? 수치한다? 이것을 과실 수치라고 그래. 수치에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어. 우선 충당? 이게 무슨 말이냐?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여기서 한 달 하루 렌트 주면 얼마라고 그랬죠? 10만 원이죠? 10만 원씩 빼. 그럼 얼마? 90만 원. 또 90만 원, 또 그 다음날 또 렌트 주죠? 그럼 얼마? 80만 원. 이렇게 해가 10만 원 남았죠? 또 10만 원 줘. 그럼 얼마? 0. 0이 되면 이제 그러면 어때요? 유치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럼 이제 차를 그때서야 돌려준다, 이 말이죠. 됐죠? 자, 지금부터 봐. 이제 반드시 중요한 키워드가 동의가 있어야 돼. 만약에 동의 없죠? 동의 없으면, 동의 없이 만약에 남한테 빌려주거나 자기가 무조건 사용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돈 100만 원 줄 게 없다가 아니고 이제는 이 100만 원 받기 위해서 내 물건 유치를 못해. 그럼 내가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여러분요, 유치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지금부터 차이를 설명을 해. 여러분요, 이게요, BMW예요. 100만 원 수리가 났죠? 내가 이 물건을 딱 잡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저 오늘요, 자기요, 첫 선을 보는 날이에요. 맞선 보는 날이에요. 소개팅 하는 날이에요. 그럼요, 슬리퍼 신고 추링 입고 걸어가는 게 낫겠어요? BMW 끌고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요, 죽자 사자 돈 빌려 와가지고요, 차 가지고 간다, 안 간다? 간다, 이 말이죠. 뚜벅이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유치권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런데요, 만약에 유치권이 없다고 해봐. 그럼 유치권이 없으면 이 차를 내가 수리를 했는데도 1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 안 준다고 해서 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봐.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유치권이 내가 없으니까. 나는 계속 가서 돈 달라고 해야죠?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가 500 달라는 거예요. 받을 돈 얼마인데요? 1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으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쉽죠. 그런데 유치권이 없으면 돈 받을 가능성이 없죠. 이런 봐봐. 세탁소에서 서치를 맡기고요, 3,000원 다림질 세탁비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뭐죠? 그 주인이요, 나한테 그냥 서치를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서 돈 주라고 하면서 그냥 줬어. 나한테 3,000원 안 받고. 그럼 내가 입었죠. 그럼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죠. 그럼 유치권이 없어져. 아까 말했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단 말이죠. 그럼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요, 길거리에 만났는데요, 왜 돈 3,000원 안 주냐고. 내가 서치 입고 있으니까요, 빨리 옷 벗으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 사람은 더 이상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3,000원 못 받죠. 3,000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죠. 소송을 얼마 든다? 500 들죠. 그럼 소송 못 한다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 당장 이걸 입고 강의하러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3,000원이 없어요. 카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뛰어가죠. 어디를? 편의점. 3천 와서 가져온단 말이죠. 왜?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지만 비용이 있는데 유치권을 행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모호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중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대여했죠? 대여해서 렌트비가 나오죠? 이걸 과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 그래서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채권 면제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채무자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경매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있어.
이것은 우리가요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해야 돼. 아시겠죠? 그것은 우리가 저당권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됐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란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권은요 28회 때 세 문제가 나왔어. 28회 때 세 문제.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어. 그 다음에 29회 때 두 문제. 29회 때 두 문제.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올해 30회 때 한 문제. 내년에도 아마 30회 때도 아마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갑자기 지금 문제가 출제되는 범위가 약간 바뀌었어. 지형이. 문제 지형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치권하고 저당권에서 세 문제가 나왔거든요. 세 문제. 그런데요 갑자기 28회 때는 다섯 문제가 나왔어. 알죠? 유치권 저당권 두 개 있어. 다섯 문제. 그 다음에 29회 때는 네 문제. 그 다음에 30회는 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하고 유치권에서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 들어보면요. 알겠죠? 암기하고 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요약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